정규장이 끝났는데도 이 종목은 끝난 적이 없습니다. 마감가가 $20 안팎에서 멈추는 순간 투자자 마음에는 더 위험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승인까지 받았다는데 왜 마음이 놓이지 않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 불안이 과장이 아닌 이유는 지난 52주의 가격이 이미 말해줍니다. $7대에서 $130대까지 크게 찢어졌습니다. 이런 폭은 보통 한두 번의 호재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펀더멘털과 자본구조, 기대와 공포가 번갈아 운전대를 잡았다는 흔적입니다. 오늘은 토닉스 파마슈티컬스 홀딩이 왜 이렇게 흔들렸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이 남아있는지 가치에 직접 연결되는 미스터리만 골라 끝까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미국 기업입니다. 달러로 거래되고 미국 규제기관의 승인 절차와 미국 의료시장의 보험 구조 안에서 매출과 비용이 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약이 좋으면 자동으로 팔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보험이 열려야 비로소 팔린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처방약은 의사가 처방해야 하고 환자가 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보험이 비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보험이 닫히면 환자 부담이 커지고 부담이 커지면 처방은 쉽게 끊깁니다. 그래서 미국 바이오 투자는 승인 전보다 승인 후가 더 어렵고 더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승인 전에는 승인될까라는 한 가지 질문이면 되지만 승인 후에는 처방이 늘까, 보험이 열릴까, 비용이 얼마나 먼저 나갈까 같은 질문이 동시에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핵심 이슈는 하나입니다. 섬유근육통 치료제 톰미아가 승인을 받았고 이제 상업적 출시가 실제 처방과 매출로 이어지는 속도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승인은 규제기관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상업화는 그 약이 시장에서 실제로 쓰이고 매출로 잡히는 과정입니다. 둘은 전혀 다릅니다. 승인은 규제 리스크를 크게 줄입니다. 하지만 상업화 리스크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상업화 리스크는 뉴스가 아니라 분기 실적이라는 숫자로만 줄어듭니다. 시간을 2024년 11월로 돌려보겠습니다. 회사는 신약 허가 신청이 접수됐고 목표 심사일이 2025년 8월 15일로 정해졌다고 알렸습니다. 바이오에서 목표 심사일은 시장의 중심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목표 심사일이 잡히면 기대가 그 날짜로 몰립니다. 기대는 주가를 올릴 수 있지만 동시에 변동성을 키웁니다. 기대가 너무 커지면 승인이 나와도 이미 반영됐다는 이유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날짜가 확정될수록 불확실성은 줄어들 수 있지만 오히려 가격의 흔들림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바이오 모멘텀 투자에서 자주 마주치는 함정입니다. 2025년 7월 9일 회사는 확인적 3상 연구 결과가 학술지에 실렸다고 발표했습니다. 3상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중 가장 중요한 단계로 신약 승인의 핵심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적이라는 말은 이전 결과가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더 단단히 확인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규제기관과 시장은 보통 한 번의 성공보다 반복되는 성공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는 승인 가능성이 커졌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미스터리가 생깁니다. 승인 직전에 확인을 강하게 강조하는 방식은 자신감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투자자에게는 왜 이렇게까지 설득이 필요했는가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보통 시장 신뢰가 단단한 회사라면 같은 내용을 과하게 강조하지 않아도 반응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를 묻게 되고 그 질문이 여러 가설을 만듭니다. 약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뢰를 쌓는 과정이 유난히 거칠어 보였다는 인상이 미스터리를 키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15일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이 발표됩니다. 회사는 톰미아가 성인 섬유근육통 치료제로 승인됐고 통증 감소가 핵심 임상에서 의미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시점에서 규제 리스크는 크게 사라집니다. 이제 시장은 상업화라는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일반적으로 승인 이후에는 제조와 유통을 안정화하고 보험 등재를 추진하고 의료진에게 약 정보를 전달하는 영업 조직을 구축한 뒤 출시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처방약은 출시 직후 매출이 바로 폭발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의사의 처방 습관과 보험 정책이라는 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업화 초반에는 매출은 늦게, 비용은 먼저라는 구조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핵심은 이 구조가 얼마나 빨리 깨지느냐입니다. 이 구조를 더 현실적으로 느끼게 하는 숫자가 2025년 9월 30일 기준의 현금과 현금 유출입니다. 회사는 현금성 자산이 약 190백만 달러이고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영업 현금 유출이 약 60백만 달러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숫자는 투자자에게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줍니다. 버틸 돈은 있다는 안도와 돈이 빠르게 나간다는 공포입니다. 바이오에서 현금은 곧 시간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금 조달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금 조달이 주주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나오면 약의 성과와 상관없이 계좌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희석입니다. 새 주식이 발행되거나 전환 가능한 증권이 늘어나면 기존 주주의 몫이 얇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승인보다도 출시가 얼마나 빨리 매출을 만들지에 집착합니다. 매출이 빨리 늘면 희석 공포가 줄고 늦으면 희석 공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17일 회사는 톰미아가 처방 가능하며 미국 전역 약국에서 주문 가능하다고 발표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미스터리가 생깁니다. 주문 가능이 판매 증가와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처방약이 시장에 자리 잡는 과정은 단계적입니다. 일부 의사가 먼저 처방을 시작하고 환자 경험이 쌓이고 보험 커버리지가 서서히 늘고 그 다음에야 처방이 넓게 퍼집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시 직후에는 정보 공백이 생깁니다. 실제 처방 확산 속도는 분기 실적이라는 형태로 확인되기 전까지 바깥에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미 움직입니다. 시장은 공백을 추측으로 채웁니다. 이번엔 빨리 퍼질 것이다, 생각보다 느릴 것이다 같은 추측이 동시에 돌고 그 추측만으로도 가격이 크게 흔들립니다. 미스터리한 이유는 실체가 숨겨져 있어서가 아니라 실체가 숫자로 드러나기까지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공백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일회성이 하나 있습니다. 역분할입니다. 2024년 6월 11일에는 1대 32, 2025년 2월 5일에는 1대 100 역분할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분할은 주가가 너무 낮아 상장 요건을 위협받을 때 선택합니다. 주식수를 줄여 주당 가격을 올리는 방식이므로 기업 가치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빈도와 규모입니다. 정상적인 상업기업이라면 가까운 기간에 큰 비율의 역분할이 반복될 이유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일회성은 시장에 가설을 남깁니다. 상장 유지 압박이 반복됐을 가능성, 주가가 펀멘털보다 수급에 더 크게 흔들렸을 가능성, 그리고 자금 조달을 둘러싼 경계가 커졌을 가능성입니다. 이런 가설이 남아있으면 승인과 출시 같은 좋은 사건이 있어도 시장은 펀더멘털만 보지 않고 자본구조 리스크를 함께 저울질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규제 문턱을 넘었는데도 과거의 구조적 기억이 주가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펀더멘털을 간단히 묻겠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230백만 달러, 매출은 약 10백만 달러, 순손실은 약 100백만 달러 수준입니다. 아직은 돈을 벌기보다 쓰는 기업이고 시장은 톰미아 상업화 성공 가능성에 값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전망은 조건부입니다. 톰미아가 처방과 보험 커버리지를 넓히며 매출을 빠르게 키우면 재평가가 가능하고 그렇지 못하면 현금 소진과 자금 조달 공포가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부 전망이 미스터리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장은 아직 초기 처방 확산의 속도를 확정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 공백이 추측을 만들고 추측이 가격을 흔듭니다. 결말은 뉴스가 아니라 매출과 현금 흐름이라는 숫자가 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움직입니다. 밸류스터 채널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상장 예정 주식, 그리고 코인 종목까지 폭넓게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한 줄의 제보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점이 됩니다. 낯선 종목일수록 좋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흐름일수록 좋습니다. 왜 오르는지 모르겠는 종목,
좋은 뉴스가 있는데도 주가가 이상하게 움직이는 종목, 구조가 복잡해서 누구도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종목이라면 더 좋습니다. 댓글로 종목명과 함께 어떤 점이 수상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숫자가 눈에 걸렸는지를 짧게라도 남겨주시면 그 제보를 바탕으로 더 깊고 더 촘촘한 내러티브로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을 외부로 공유해주시는 열성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쌓일수록 더 정확한 자료를 더 쉽게 찾아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드릴 수 있습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